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PK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통의 차원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질문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 아사자가 속출을 했을 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식량 원조를 요청 안 했나요? 하나 그거고,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의 상태를 파악했을 터인데 그냥 방치했나요? 소련 해체로 정신이 없었던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중국의 경우는 왜 원조를 안 했는가? 요걸 알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나도 언젠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90년대에 우리가 그렇게 식량 타격받고 꽃제비가 속출하고 막 그저 온 나라가 산 뜯어먹고 풀뿌리 다 캐먹고 정말 그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헤맬 때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거나 러시아에서 무슨 식량 원조가 왔단 말은 아예 들은 적이 없거든. 김정일이가 중국하고 소련은 요청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유엔 기구에는 요청을 했어요. 그건 북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는 내가 중국에 와 있었잖아. 중국에 와 있을 때 김정일이가 유엔 식량 기구에 그때 뭐 60만 톤을 요구했던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가까운 이웃이고 뭐 형제 나라라고 그러잖아. 수치 관계는 수치 관계고. 그런데 왜 김정일이가 요청을 안 했을까? 그때는 만약에 김정일이가 중국에 요청을 했으면 좀 줄지도 모르지.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을 한다. 식량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줄 수가 있는데 김정일이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권유하는 개혁 개방에 가야 되고요. 그럼 수도 있지. 개혁 개방 해라고 등서 때부터 계속 김일성한테 계속 했어요. 근데 지금 김정일이가 중국한테 요구했을 때는 이걸 도와달라 그러면 중국도 공짜로 안 도와줘. 공짜로 안 도와주지. 무조건 김정일한테 개혁 개방하라고 무조건 강박적으로 요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강요할 수 있었고. 강요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그걸 중국에 안 했어요. 아예 일절 요청을 안 그래서 했거든. 중국은 그 꼴이 알면서 방치했어요. 너 새끼 이제 안 하면 너네 망한다. 알고 중국에서는 이 난민이 이제 들어오는 걸 예산까지 했어요. 한 70만이 들어올 것이다. 70만이 저 기근 때문에 밀어 들어갈 수 있다. 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비밀리에 북한 모르게 이 수용소, 난민 수용소를 자리를 다 봐놓고 예산을 다 내놨어요. 책정하고. 그거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내가 가들고 남한으로 말하면 국정원이에요. 중국에서는 그 안첸지라 그러는데 중국말로 안첸지, 고지아 안첸지라 그런데 말이야. 그럼 우리 한국말로 부르게 되면 국가안전부예요. 여기 비밀경찰이에요. 가들은 북한의 그 보이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이부하고도 좀 틀린데 이 중국이 이 16개 그 국경을 조하고 있잖아. 근데 각 파트가 다 있어. 가들 그 안첸지라는 게. 그래서 북한하고 경계에서는 걔들은 북한만 연구해놓은 애들이야, 정보. 이 새끼들 말로 하면 이제 난민이 한 7, 80만 들어올 걸 예산해갖고 예산까지 다 짜놨어. 그러면 다 들어오면 김정일이 이거 무조건 개혁 개방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야망이 있다는 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저리면 저리고 이제 핵을 가지면 전해하고 틀리게 되면 그렇지. 틀리게 되면 위험한 건 중국이거든. 중국이 제일 위험하지. 네, 중국이 제일 위험하기 북한 때문에. 얘기 중국에도 위험한 거라니까. 네, 중국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전액으로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그 사회 구조가 탄탄하잖아. 그래야 현상 유지에도 좋고. 그렇지. 네, 지금까지 계속 현상 유지를 하면서 중국이 안보를 지켜왔는데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안보가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개방 개혁으로 이끌려고 중국에서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일은 중국에다 요구하게 되면 무조건 개방 개혁하게 되면 자기 정권을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요청을 안 했고 유엔 그 식량기구에다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국은 벌써 그 둥소평이 올라앉으면서부터 주변 정치에서 북한을 아주 중요하게 뒀거든. 그 개혁 개방으로 나가서 체제 주민생활 안정시키고 자꾸 핵 개발하겠다고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짓만은 하지 말아라. 암암내 그걸 다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원조를 끊었거든. 우선 중국에서도 몰라 김정일이가 뭐 무릎 꿇고 나 이제 개혁 개방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 그건 무조건 주겠죠. 무조건 줬을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는 그 타산이 있다만 이게 개방은 내가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내 정권이 위태로니까 개혁 개방 중국에다 요청을 안 했고 요청을 아예 안 했지. 안 했고 그 김일성도 그 우상화 작업만 계속했잖아. 그거 뭐 군수산 군수산 시신궁전을 원래 제했던 걸 허물고 또 제대로 한 10억 가까이 있었다. 10억 가까이 있어서 그것만 줬지. 하고 주민들이 그 아사 상태를 눈 감아 버렸거든. 그러면서 그때 내놓은 게 혁명가는 3대 각오를 해야 된다고.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 예비가 하는 소리 또 아들이 김형직이가 김일성한테 말한 거고 김일성이가 저한테 말했대. 그러니까 3대로 내려오는 그 유언이야 말하자면. 저 3대 각오를 유훈으로 물려줬다 그러거든. 김족석이. 세 자루의 권총과 3대 각오를 물려줬던데, 두 자루의 권총. 두 자루의 권총이 핵으로 번져졌고, 3대 각오가 주민 노예화로 딱 갔거든. 그래. 김정일은 진짜 중국에다 요청하려 할 수가 없지. 요청하면 경제 구조, 이거 우리 식으로 하라. 개혁개방으로 하라. 너 백성은 먹여야 될 거 아닌가? 굶겨 죽이진 말아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딱 되거든. 그럼 개혁개방한다? 정치제도를 중국 공산당식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제가 또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습의 종지부를 찍게 딱 됐기 때문에 이놈이 북한 2천만의 이 생명권과 자기 야욕을 퉁쳐버린 거예요. 막 바꾼 거예요. 자기 야욕을 위해서 희생해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그때 도와줄 형편이 진짜 못했지. 요청도 안 했거든요. 그래, 오죽 했으면 남한한테 구걸을 했는데, 그 놈들이. 러시아는 그때는 자기네도 경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일 빚을 많이 진 나라가 북한이거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뭘 달란 말을 못했어. 빚부터 갚으라 그래서. 당연히 그랬겠지. 가돌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당연히 그랬겠지. 그러니까 뭐 이제 말하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사태를 뻔히 보면서도 아예 그저 방치해버렸거든. 한번 혼나보라는 식으로. 그래. 지도자 책임이다. 네가 한번 혼나보라고. 근데 중국이 결국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김정일을 마지막엔 더 좀 도와줬어요. 마지막엔 도와줬지만은 어쨌든 90년대 이 아사사 속출할 때는 중국 국가가 북한을 도와준 건 없고 그 북한이 그저 필살기로 회사가 생겨났다 없을 때 막 그러면서 국가 걸 긁어다가 자원은 그거다 중국하고 쌀을 재량껏 끌어들여서 기가별로 먹고 밀수로 다 해서 그럼 밀수로 그렇게 왕성했단 말이에요. 했지. 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준 건 없거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김일성 족속 자체가 중국을 호호하지만은 제일 경계하는 게 중국이거든. 그래. 근데 그 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가면서 그때 숨통이 튀었거든. 북한 김일성 족속 자체가. 숨통에 튀운 게 아니라 완전 재생했어요. 재생했지. 다 죽어가던 게 살아났거든. 우리는 그때 현지에 있었지만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거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 일반 주민들은 알든 모르든 그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는 중국의 손도 안 내밀었거니와 중국이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걸 정확히 알았거든. 이거 도와주셔서 재생시켜놓으면 또 핵무기에 매달리는 거요. 완전히.
그러니까 행내다 달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침체기로 쫙 들어갔다 2000년대 다시 회복됐거든. 그래. 이거 방송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중이가 재생시킨 거예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햇볕 정책에 있어서 북한에 외투를 베낀다고 취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게 망고의 독재자라는 그 각성이 좀 있었더라면 저 위험성은 그렇게 재생시켜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니 더 말은 하고 싶지 않네요. 중국이 의도하는 바는 뭐인가 하면 이 한반도 관계에서 미국이 자꾸 간섭하는 걸 싫어하거든. 제일 싫어하거든. 네,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당연히 간섭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미국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건 북한의 핵을 가지면 제일 더 위험한 게 중국이고 미국은 그건 후차 문제고 제일 가까운 데 핵을 있는 거 이 중국이 제일 싫어요. 중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안 도와준 것 같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노려부르지만은 절대로 북한의 핵무장화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제가닥 대북 유엔 제재 나올 때마다 손을 들었거든. 단 방법론에서 평화적 방법을 하자. 이거는 가지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은 북한 핵 정리를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정세 격화로 국동지역의 그 어떤 정세 격화로 해결하는 것도 중국은 바라지 않거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건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거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겪은 그대로 이 PK님 질문에 한번 답변을 올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